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가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품 반입이 시작되면서 개막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자치단체가 고용한 해수욕장 안전요원의 임금을 중간 관리자가 수년 동안 빼돌린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조이롱 코리아의 광주 공장 설립이 불투명해지자 광주시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집집마다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올여름 폭염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5kW급인 이 설비를 설치하는 데는 보조금을 빼고 7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름철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의 전기료를 내던 집주인은 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요금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이제 전기 생산이 많이 다니니까 남으니까 남은 전기 이제 써야 될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4층 건물 옥상에 세워진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 덕분에 이곳에 입주한 두 가구도 요금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350kW의 전력을 사용했을 경우 3kW급인 태양광 시설이 월간 30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상계 처리하고 난 전기 요금은 한 달에 10,000원 이하로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전력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다음 달로 2월대 비축되다 보니 전기료 감면 효과가 큰 데다 전기 요금 누진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태양광으로 쓰면 사용량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 1단계 구간 요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만 5천여 가구가 주택용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에 따라서 설치 비용과 기술력 차이가 큰 만큼 업체를 선택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950여 세대가 1시간 10분 동안 냉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정전으로 인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 4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차단기 부품에서 이상이 발생해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폭염으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233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해 4명이 숨졌고 가축 70여만 마리가 폐사해 2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한평과 고흥 등 5개 양식장에서 물고기 45만 마리가 떼죽음했고 과일과 채소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구름만 많이 끼어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전남 동부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전남 내륙 곳곳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소나기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더위를 해소하기엔 어렵겠고요. 오히려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만 더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요. 더위 체감지수는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폭염도 이달 중순까지가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곧 끝날 더위니까요. 조금만 더 기운 내셔서 더위에 대한 대비를 마저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과 강진이 34도 보이겠고 장흥은 35도 보이면서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5도, 광양도 35도, 여수는 34도 보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품 반입이 시작되는 등 개막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번 비엔날레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공개적으로는 첫 작품이 비엔날레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혹시 흠집이라도 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한 뒤에 공개된 작품은 씨앗을 모티브로 삼은 방글라데시 작가의 프린트 작품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어떤 농촌 문화나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근현대사의 어떤 식민지의 아픔도 반영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43개 나라에서 165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작품들은 순차적으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국경, 이주, 난민 등 지정학적인 경계의 문제를 넘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복잡해지는 경계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경계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큐레이터들이 전시를 통해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신과 배경이 다른 국내외 큐레이터 11명이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낼지 관심거리입니다. 옛 국군 광주병원과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GB 커미션은 5.18의 현장에서 광주 정신을 예술로 표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무각사와 이강하 미술관 등에서 진행될 파빌리온 프로젝트 역시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비엔날레의 경계를 한층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1995년 창설 이후 12회째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는 다음 달 7일 개막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늘 16일 에든버러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서 관현악곡과 가야금 협주곡, 타악연주 등을 선보이고 구 시가지 중심부인 로열 마일에서 다채로운 거리 공연과 함께 수영대회를 홍보하는 깜짝 이벤트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광주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제37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광주에서 열립니다.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늘 오후 남부대 수영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가 내년 세계 수영대회 프레대회 성격인 만큼 정기 운영은 물론 요식업소의 위생 청결 등 손님 맞이 대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 중인 어린이들과 무료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기와 딱 맞는 전시라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떤 전시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 도시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우리 때처럼 여름방학이 되면 시골의 할머니 댁에 놀러가고 곤충이나 식물 등을 채집하며 자연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전시입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 도서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이 지역 출신의 동화책 작가의 그림책 원화 전시인 김병하 작가의 자연을 닮은 그림책 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시는 작가의 독자가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들이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인간과 자연의 공생으로 주대하는 기획된 전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림책 원화 전시면요. 책 안에 있는 그 그림을 전시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병하 작가가 만든 그림책 속에 담긴 원화를 중심으로 어린이 도서관에서 전시되는데요. 네. 도서관 입구에는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 있고요.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면서 만들어진 손톱 스케치와 더미북 그리고 스케치 도구 등이 전시되어 한 권의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집필 과정의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책 고라니 텃밭에서 등장하는 고라니를 모티브로 김병하 작가가 직접 만든 고라니 한지 조형물을 여러 장의 커튼 속에 감춰놓아 아이들에게 고라니를 찾아보게 하는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네, 전시가 다소 입체적이고 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번 책의 주제가 고라니 텃밭이죠. 예, 어떤 책이죠? 네, 자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간의 자연과 공생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작가는 숲속에서 살며 실제 체험한 이야기로 만든 그림책이고 주인공의 김 씨는 김병하 작가가 자신입니다.
숲속에 작업실을 마련한 화가 김씨 아저씨가 가족을 위해 텃밭을 만들고 채소를 애지중지해서 키우는데요. 네. 불쑥 나타난 고라니가 야금야금 먹어치웁니다. 네. 아저씨가 고라니를 쫓아보지만 발빠른 고라니가 가만히 있진 않죠. 그렇죠. 어느 날 밤 텃밭에서 아기 고라니를 데리고 나타난 어미 고라니와 마주친 김씨 아저씨는 고민 끝에 텃밭을 반으로 나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네. 재미있고 긴장감이 흐르는 전개 끝에 뭔가 찡하게 울림을 남기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아, 정말 훈훈하네요. 그러면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연을 닮은 그림책 연계 전시 프로그램으로 손안의 작은 꽃밭인 전시 관람 및 낯선 아이들에게 전시 관람 방법 안내를 해주고 창작 활동을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리는 체험과 특히 압축 배양토를 활용한 스토리 씨앗 상자와 씨앗 연필도 무료로 증정해서 손안의 작은 꽃밭을 만들어보는 창작 활동은 땅과 멀어진 도시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 시작 1시간 전에 선착순으로 20명에게 현장으로 접수합니다. 네. 아까 그 방송 전에 그 연필을, 씨앗 연필을 가지고 오셨는데, 연필을 다 쓰고 그 끝에 달린 플라스틱 통에 씨앗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걸 네. 거꾸로 흙 속에 넣으면 이제 나중에 자라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번 전시 어디에서 언제까지 열리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어린이책 놀이터 너나들이 자연을 닮은 그림책은 책과 함께하는 어린이들의 문화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도서관에서 8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문화관 지하 2층에 위치해서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수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까지 운영됩니다. 연령에 제한이 없고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뜻 다가서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번 네. 기회에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치단체가 고용한 해수욕장 안전요원의 임금을 중간 관리자가 수년 동안 빼돌렸습니다. 혈세도 줄줄 세고 안전도 줄줄 센 셈이 됐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관내 해수욕장에 수상 안전요원을 직접 고용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매년 40여 명의 요원들에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45일 동안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전요원들이 손에 쥔 임금은 300에서 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시가 안전요원들의 관리자로 고용한 우모 씨가 돈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우 씨는 인건비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안전요원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0여만 원씩을 인출했습니다. 관리 업무에 쓸 거라며 자신은 4년 전부터 이 업무를 맡아왔다고 안심도 시켰습니다. 이처럼 우 씨가 안전요원 수십 명의 통장에서 인건비 수수료 명목으로 빼간 돈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 씨는 안전요원들의 도장을 가져가서 근로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확히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던 겁니다. 도장을 따로 다 그쪽에서 받아가셔가지고 너희들이 일일이 가서 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작성할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신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규정상 안전요원 10명이 배정된 해수욕장에 실제로는 8명만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말과 달리 여수시는 요원들을 제쳐놓고 의혹의 당사자인 우 씨에게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빼간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썼는지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수시의 관리 태만과 미흡한 해결 의지로 피서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허점이 보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공장 설립을 미뤄온 조일용 코리아에 대해 광주시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오는 17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일용 코리아의 전기차 E6에 한 대당 3천여만 원으로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일용이 공장 설립 등 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비를 벌이던 다른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7살 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노상에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있던 차량 수리용 망치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75살 김모 할아버지가 방 안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김 할아버지는 무더위 속에 냉방시설이 없이 홀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할아버지가 일주일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43살 최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34살 조모 씨가 옆구리를 2차례 찔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조 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조 씨와 여자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최 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운트에 따라서 떨어지는 공간 본인이 조절을 맞췄습니다. 우측 갑니다.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렸습니다. 김민식은 2루까지 볼은 2루 투입. 2루에 들어가는 김민식 멈추고 잡아놓겠습니다. 우측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타. 자 김민식 3루 통과해서 홈으로 자 달려서 그 사이 2루 자 볼은 2루에서는 아웃입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인정이 되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먼저 1대0 앞서갑니다. 때렸습니다. 3루 스킬을 넘깁니다. 터치카타 선우자 홈으로 멀란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범우의 2타점 적시타 기아가 다시 앞서갑니다. 4대2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뒤늦게 스타트를 걸었고 3루에서 멈추답니다. 2루 스킬을 넘깁니다. 두번 타자 최원준 선수가 다시 한번 타점을 만들어냅니다. 최원준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 자 외야로 갑니다. 중전수입니다. 중전수 잡았고요. 3루자 레이터치 볼은 3루로 투입됩니다. 스테이플라이로 한 점을 추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6대2 득점차 네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경기를 끝내는 김재현입니다. 다시 한번 끝내기 안타로 넥센에게 4위1을 만들어주는 김재현. (8월 8일) 바로 어제였는데요. 내년부터는 달력에 섬의 날이라고 적힙니다. 정부가 섬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소의 대명사로 불렸던 섬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섬은 유인도 470곳을 포함해 3,300개가 넘습니다. 풍어제와 별신굿, 독살 등 각 섬마다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통이 불편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소외됐던 섬. 도서개발촉진법과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연료견도교와 선착장 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이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섬을 찾은 관광객은 659만 명으로 10여 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섬 발전 지원 센터를 설립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를 통해서 민간의 전문 인력이 이제 함께 연구하고 일을 시작해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섬을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섬을 살리는 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섬과 살기 좋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드는 복합적인 섬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섬의 날을 제정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도입니다. 단순히 섬의 편의시설만을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섬의 생태와 관광,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지와 낙후지 대명사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이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전은 시작되고 그 내용을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그동안 육지에만 한정됐던 관심의 절반이라도 섬으로 향해야 합니다. 섬은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주권을 쥐고 있는 중심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섬의 날 제정을 계기로 잠재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발굴과 확산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혁신경제관계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노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된다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기준이 사전 변경됩니다. 광주시와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오는 10월부터 교통약자 전용 차량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장애인 등급이 아닌 장애인 활동 지원 등급과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그리고 진단서 등으로 이용 자격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또 전용 차량을 넉 대 추가해서 114대로 늘리고 전용 임차 택시도 38대에서 6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광산구 첨단이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 서류를 패스트푸드처럼 차 안에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 총 58종의 민원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센터를 방문할 때보다 최대 27분가량의 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니 바쁘실 때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전남 관광지 138곳에 무료 무선 인터넷 통신망이 설치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요. 나주 배박물관과 장성호, 구례 야생화 테마랜드와 지리산 온천랜드 등이 무료 인터넷망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예술가의 작품이 화장실에 등장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활동 중인 조각가 신미경의 비누조각 작품이 현재 광주 송정역 남녀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데요. 비누가 마모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르코 미술관에서도 신미경 작가의 비누조각 작품 전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간 야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돌아보는 문화재 야행 달빛걸음이 열립니다. 개막 행사 달빛 소나타에서는 가수 신효범의 축하 공연이 열리고요. 옛 전남도청과 서석초 일원에서는 버스킹과 역사 투어 프로그램 달빛 산책이 진행됩니다.